오늘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서 6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돌아가셨으니 74세까지 사셨어요.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기신 분입니다. 특히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라는 대표작들을 통해 조선 사회의 개혁을 꿈꾸셨죠. 2012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계세요. 오늘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지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여 뇌를 젊게 유지하라.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학습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학문 연구와 저술에 매진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쓰신 목민심서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학문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야 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선생님은 단순히 유교 경전만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서양의 천문학, 수학, 의학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죠. 진리는 동서를 가리지 않는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오빠, 언니들께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요.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보세요.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혀보세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첫 번째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현실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라.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기르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를 수 없고 가르치지 않으면 선하게 할 수 없다. 수원 화성을 지을 때는 거중기를 설계해서 백성들의 노동 고통을 덜어주셨어요. 자녀들을 질병으로 잃은 아픔을 개인적 슬픔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마과회통이라는 의학서를 저술해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흠음신서에서는 형벌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시며 사법제도의 개혁을 꿈꾸셨어요.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현실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젊은 세대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환경보호, 문화재 보존, 복지활동 등 어떤 형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모두가 의미 있는 사회 참여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에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로 성찰하며 평화를 얻어라. 정약용 선생님의 삶은 순탄하지 않으셨어요. 18년간의 유배 생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 정치적 박해까지 겪으셨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스스로 쓰신 자찬묘지명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에게는 회개할 허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이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성찰하여 하늘이 내려주신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려 한다.
또한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마음을 비우면 하늘의 이치가 보이고 욕심을 줄이면 인간의 정이 보인다. 감옥에서 19일간 고통받을 때도 옛 성인은 19년을 참았는데 내가 19일을 못 참겠는가라는 꿈을 꾸시고는 인생의 화복이 모두 정해진 것임을 깨달으셨다고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어요. 더 큰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적 성숙을 이루신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말이에요. 이럴 때 정약용 선생님처럼 강인한 의지로 역경을 견디고 깊은 성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 바라요. 과거를 돌아보되 자책하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명상해 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써보세요. 가족,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세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3가지 지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끊임없는 학습과 탐구를 통해 뇌를 젊게 유지하세요. 둘째,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셋째, 역경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로 성찰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이 3가지 지혜가 오빠, 언니들의 60대를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200년 전 분이지만 그분의 정신과 가치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한 지혜를 주고 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계속 배우고 사회에 기여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인생 후반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진짜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빠, 언니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